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신경주사 치료의 원리와 효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주사 치료, 신경치료, 아니면 뼈주사, 아니면 신경차단 주사, 이런 주사들은요, 환자들이 통증이 있을 때 완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주사가 실제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경치료 주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주사 치료의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환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치료 주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주사를 맞으면 디스크가 정말로 줄어드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경치료 주사는 디스크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고 막 이렇게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으면 디스크가 뭔가 해결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경치료 주사의 목적은 그 디스크의 어떤 짓물이나 아니면 디스크 자체에 있는 통증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적 자극 또는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는 겁니다. 약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주사는 단순히 아픈 신경에 약을 이렇게 발라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신경에 약을 발라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근본적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이걸 풀어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주사는 신경을 달래고 약을 발라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임시적인 방법 또는 그런 비수술적인 방법 또는 약을 발라도 효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디스크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경치료 주사의 효과에 관한 것인데요. 효과가 즉각적이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통증이 보통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거 치료 정말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물에 의해서 즉각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신경이 진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는요,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지속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환자는 신경치료 주사를 한 번 맞고 몇 년 동안 통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환자는 주사 맞고도 며칠 만에 통증이 계속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지 않은데도요. 이것은 디스크 질환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신경치료 주사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은 주사 후에도 상태를 계속 보고 또 아플지를 잘 봐야 됩니다. 주사 맞았는데 또 아프다? 주사 잘못 놓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에다가 약을 발라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피부에 종기 같은 게 났다고 했을 때, 아니면 이런 쪽이 막 아프다고 했을 때 약을 발라도 무조건 낫지 않는 원리와 똑같은 거죠. 세 번째로, 신경주사 치료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고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경치료 주사는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지만 모든 의학적 그런 방법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사 치료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위험성이 주사 놓는 의사의 어떤 기술, 지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0%가 딱 될 수는 없습니다.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고, 심지어 깊은 쪽, 척추 깊은 쪽, 디스크 쪽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출혈이 될 수 있고,
매우 드물게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주사,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경 치료가 스테로이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 너무 많이 맞으면 부신 기능 저하, 그러니까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요. 골다공증,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요, 그 주사 치료를 특별히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사 치료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주사를 맞기 전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주사 치료 전에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치료 전에 들어보셨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이 마비가 올 수 있고 신경 주위에 피가 차서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염이 돼서 항생제를 맞고 입원하고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다 생길 수 있는 것이 신경치료입니다. 네 번째, 신경치료가 얼마나 오래 가냐.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치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네, 환자마다 다르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가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밖에 안 갈 수 있고 몇 시간도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디스크 질환이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사 치료 후에 통증이 다시 발생한다? 주사를 잘못 놓은 게 아닙니다. 디스크가 다시 자극받으면서 통증이 재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주사를 잘 놓으면 치료 효과가 오래 가고 주사를 못 놓으면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신경이 있다면 이 신경 근처에 딱 놓느냐 아니면 엉뚱한 곳에 이렇게 막 다른 곳에 놓느냐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놓는다고 봤을 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신경치료 주사를 맞고 나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지냐? 신경치료 주사를 맞고 나서요, 생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조심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주사 후 주사를 맞고 생활 관리가 그렇게 크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고 주의하는 정도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다시 이렇게 달라지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주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나서 다른 치료,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조심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경치료 주사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중요한 비수술적 방법 중에 하나이고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치료의 본질과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주사 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신경치료 주사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뻥튀기 된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치료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